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금양 그린 파워인데, 이 아이를 보면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지요. 5일선이 아직 40일선을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허나 요 아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보다 하루 더 빨리 만들어진 아이가 있죠. 그게 바로 자람이에요, 자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타로 대응을 하되 1분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게 되면 캔들 60개를 관리해야 돼요. 그죠? 올라가는 캔들, 떨어지는 캔들 60개. 근데 60분봉을 보고 주식을 못하는 초보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1분봉 보고 단타보다는 그냥 큰 봉, 60분봉을 보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주가가 빠지면 뭐 손절을 하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타점을 잡고 이래 버리면 1분봉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한다. 그래서 60분봉만 보고 그냥 매매를 하면 이 60분봉을 그냥 1봉이다라고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주가에는 거래량이 터지면 하루 조정을 받고 이틀 조정을 받고 3일째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거래량이 터지고 하루 조정받고 이튿날 주가가 상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분 봉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 60분 봉을 딱 봤더니 지금 현재 이 기준을 이탈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거래량이 첫 번째 터진 날에 비하면 마지막 날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21선과 41선이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요 구간과 요 구간에 봐서는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현재 이격도를 뭉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N자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종가의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똑같은 차트를 봐도 어떤 아이는 가고 어떤 아이는 빠져요. 이게 이제 세력들마다의 이 차이점인데, 이 세력들은 기준이 시간과 돈이 많다 이거죠. 근데 개인들은 시간도 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이런 차트를 보는 방법과 기법을 알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 기준이 어디를 보냐? 이 첫 번째 종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종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요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요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할 때 5일선이 이제 위로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만들어져야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60분봉을 봤을 때 이 첫 번째의 종가보다 마지막에 종가는 이 아이는 양봉으로 끝났죠. 근데 아까 그 아이는 요 구간에서 양봉 끝나고 마지막 구간에서 종가가 음봉으로 이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아이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줄을 쳐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앞에 있는 종가에 줄을 친다는 건 뭐죠? 그렇죠. 얘는 돌파를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종가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줄을 치는 거고, 그럼 이 아이가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그렇죠. 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한다. 그래야지만 이평선이 벌어져 있는 걸 5일선 밑으로 있다 이거죠. 그럼 캔들의 종가가 5일선 밑에 있어요. 그랬던 아이가 다음날 한번 보자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죠? 근데 다음 캔들에 봤더니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어디를 돌파하면서?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러면 음봉이 나온 날 이 기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탈하지 않고 얘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전고를 돌파하는 그림. 그래서 요 아이가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주식을 샀어도 몇 프로예요? 8%예요. 1시간 동안.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분 봉을 보자. 자, 1분 봉을 보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절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아침에 시작을 했더니 더 밑으로 빠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얘가 다음 날이라도 바로 올라올 줄 알고 기다렸던 단타꾼들은 바로 손절 구간이 만들어진다. 손절을 다 치고 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봉, 3분봉, 뭐 5분봉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일봉상을 보면서 주가가 방향이 어떤 방향이 나올 거냐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1분봉에서 기법, 뭐 3분봉에서 기법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아. 내가 1분을 보고 기준을 잡을 건지, 자 3분봉을 보고 기준을 잡을 건지, 그죠? 원래는 다 똑같은 원리야.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자 5분봉을 봐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이 이 아이도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 거래량이 터지고, 10분봉을 봐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터지면서 5일선 치고 올라온다. 그럼 이거 30분봉을 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이 21선이 상승하고 5일선이 밑에서 머리를 치고 올라간다. 60분봉을 봐도 똑같은 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단 이 그림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온 이후에 하루 조정을 받고 돌파를 했다. 앞에 똑같이 매집봉이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랑 같은 그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다음 날에 갈 건지, 하루 더 조정을 받고 갈 건지, 3일 조정 받고 갈 건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만이 알 뿐이지, 우리같이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는 개미들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다음날 가기를 기도하는 거고, 주가가 하루 더 빠지고 이틀 더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정말로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고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